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그래서 아산, 당진, 면천, 홍주, 홍성이죠. 덕산 떨어지고 해미, 결성, 보령, 서산, 태안 이게 보통 내포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0개 구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영산맥 북동 남서방향을 기점으로 해서 공주문화권과 홍주문화권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판소리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공주문화권으로 가면 공주의 유림들을 중심으로서 유림 앞에서 판소리를 하면서 이제 자기 벌이라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강경 광천, 특히 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600석 이상의 거래가 됐다고 해요. 거래가 되고 뭐 몇백 척, 250척들의 배들이 드나드는, 그러니까 중선급들이 강을 타고 못 들어와. 금강을 타고. 그게 거기가 제한선이 세종 있는 데까지 조그만 배들의 제한선이고, 큰 배들의 정착지가 강경이다 보니까 강경에 또 이제 그 무인들도 정착돼 있고 돈이 많이 도니까 거기에 판소리가 이제 이제 주는 두 번째.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서 두레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두레를 통한 판소리 문화, 이렇게 3개 정도 갈래로 보통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원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포 지역 문화권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지금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주권과 공주권 이런 식으로 문화권이 갈라지면서 이쪽에 내포, 그 중에 가장 외톨이로 유학문화재 가장 귀퉁이 있는 태안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있고, 동시에 상권에서도 그리 큰 어떤 발휘를 못하는, 주로 이 안쪽에 있는 천수만 안쪽은 주로 보령 나가서 옹안포 쪽이라든가 아니면 광천 쪽으로, 광천이 집산지를 이루어서 광천으로 연결해서 나가버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문화권, 한성부, 공주부여, 금강을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유학, 기후학파 과정들이고요. 홍주를 중심으로 서산, 당진, 태안, 보령, 아산, 예산 일부가 역사적으로 백제 주변 지역에서 유배지로서의 홍주가 있고요. 지리적으로는 전라도와 연결되는 이제 장항선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의 일이지만 연락되면서 사실은 전라권이 있고요. 전라도에 또 벽가리대 문화가 있는데 전라권하고 우리하고 충청, 내포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런 변화 양상이 있다. 이런 큰 얼거리 속에서 태안을 봐야 그 내면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융복화 아까 썼는데요. 문화적 혼자는 해양민속 보고의 지역으로서 홍주를 중심으로 이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수령동 같은 데는 아주 원형이 남아있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한 건 뭐냐면 황도 분기풍어제가 1977년에 일단 한국 민속 그런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데 그 전에 전해에는 장려상인가 뭘 받았어요. 3등상을.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의 원형인지를 모르는 거야. 원형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정착된 황도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건 조선 후기에 계속적으로 중앙 정치권에서 계속 감찰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 과정을 지키지 못했고 풍부한 물산물 중선배들이 30척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어항으로서 있으면서 주로 지금의 분기풍어제가 남은 게 6.25때 정도에부터 그 전까지는 있었는데 그 원형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광호 박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6.25 때 항해도에서 200여 명이 선단이 같이 해서 들어오면서 황해도의 그 무당 굿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그래서 천수만 안쪽권들의 무당들의 대부분이 황해도 계열로 이렇게 자리가 잡았다. 역시 그러다가 역시 황도도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있던 무당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금하 무당이 이렇게 오다가 또 나중에 다시 이제 여기 서리설경 있는 이분들이 와서 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또 이게 중도에 있다가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도 분기풍어제하고 당진 안성당제, 홍성 수령동 당제, 보령 외연도 당제가 가장 대표적인 문화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당제 문화죠, 당제 문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홍주의 이런 과정들의 인물들인데요. 다행히 홍성께서 또 이게 여기도 와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하여튼 뭐 이론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은 많은 변화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세시풍속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좀 더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고 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기타에서 많이 사라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그래서 뭐 여기 금기사항 얘기인데 이런 거는 자료에 제가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의 양상은 보통 당제는 3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당, 중당, 하당인데 상당을 말하면 유럽식으로 말하면 제우스 신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당은 이제 그 평민, 뭐 이쪽 계통의 하당은 이제 천민 계급인데 보통은 양당 정도로 된다는 게 양당 구조래요. 양당 구조인데 여기가 보니까 시골 같은데 3당으로 되어 있는 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충북, 강원도 쪽은 특이하게 3당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로 해양 지역은 당제, 그 다음에 이 농촌, 산촌 이쪽으로 가면서는 이제 산제, 산신제가 보통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여성이 이제 그 신에 의해서 여성 주관을 한 데도 있고 남성 주관을 한 데도 있고 진짜 좀 자리에 조금 넣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이론적으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굿이 있어야 좀 축제형이 되는 건데 무당이 없으면 또 굿이 안 나오잖아요. 한때는 무당을 구하지 못해서 분기에도 무당 없이 진행할 때도 있고요. 또 돈이 많이 들어 수한 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뭐 3년마다 한 번씩 굿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현재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나간다 이렇게 하고요. 이런 정도로 보고 이제 홍주의 부분들은 내포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일단 홍도의 수령동 당지 조금만 보시면 그쪽이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요. 그 아까 3당 구조였는데 여기는 지금 분기풍어제에 있는 데는 중간에 일제시대 때 거기에 있는 주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신사를 하느라고. 신사를 불태워버리고 마지막 뱀신의 상도 불태운 데만 안 탔다 그러고 땅에 묻어버렸다 그러는데 그래서 원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거기에 있는 그 산신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로잡고 새로 서울에 가서 무당한테 그려왔는데 그거는 이제 1996년도에 공주대학교 박물관은 문화원하고 한 책자가 하나 있구만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거 하나던데 분기풍어제 그래서 지금 걸어 있는 건 그때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령동 당제는 3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뒤에 그 조금 더 보기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과 하당 이런 식의 문화예요. 상당과 산신, 하당
선앙당 미륵. 그리고 주로 이쪽 거는 내포 지역은 미륵문화권. 전라도와 교통은 미륵문화권 중심이고, 저쪽 넘어가면 공주권은 또 다른 거죠. 좀 다른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는 거, 좀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해서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금기라든가 뭐 제2신령 뭐 이런 뒤풀이 절차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는데 이건 뭐 얘기해도 그렇고요. 그런 정도의 문화들이 있는 거를 해서 아마도 천수만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5반기, 요 기대가 분기가 한 가지 여기서 언급하면 뭐 후기도 있고 3반기도 있고 5반기도 있고 분기도 있는데 다 쓰임새가 틀린 거야. 후기는 뭐 부르니까 부른 거고 3반기 이거 뭐 만선, 5반기도 만선인데 그 중에 분기는 다 기잖아. 기는 최고로 하고도 넘쳐서 하는 걸 분기인데 거의 못 봤대요. 많이들 못 봤는데 이렇게 배가 들어오면 깃대가 어디에 박혔느냐, 깃대가 높이 박힌 것일수록 이 아니고 높이 박힌 것일수록 장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배가 눌러 앉을수록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래로 깔릴수록 이게 만선이다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3반, 5, 분기는 맨 밑에 깔린대요. 맨 밑에. 그래갖고 잘 보기도 어렵고 많이 본 사람이 드물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그 분기, 요즘 근데 분기의 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대요. 지금 있는 게 분기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미 1996년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깃발 같은 건 동네 사람이 직접 만들고, 그리고 원래 제당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그랬잖아. 회칠하지 마라. 제당이 한 것처럼 이 당제라든가 이런 것도 원래는 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집이 아니고 돌바닥을 깎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산신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고 이제 좀 자본이 생겼는지 몰라도 기독교나 모든 종교적인 것이 다 신앙적인 게 그렇잖아요. 충북 어디 같은 데는 당집의 문을 다 열어놓는다요. 늘. 통하기 때문에 열어놓는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원형의 모습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 분기나 뭐 비슷하죠. 깃발 들고 쭉 나가는 게 분기나 이건 수령동 단계, 수령동 상당제 하는 거. 쭉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정록 씨께서 빨리 해달라고 그랬고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수령동은 그렇고요. 또 뭐 조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정리만 했으니까요. 해서 보시고, 깃대 벽가리대 문화예요. 이 벽가리대 문화가 가장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문화재로서 지금 주목받는 이 분야인데, 태안에는 거의 지금 서산이 거의 많아요. 서산이 아주 지곡, 대산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당진의 일부가 좀 남아있고, 좀 있고, 태안은 딱 하나인데 요즘 변형하고 이런 데 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박살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그 벽가리지 하는데 우리 여기도 한원석 선생님께서 갔는데 지금 약간의 변형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계에서 상당히 많은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학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천은 옹기하고 대장장이가 있는데 대장장이가 하다가 못했어. 광천 쪽에. 근데 그 대장장이가 일반 세부지 농기구 만드는 대장이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는 배에 쓰이는 철구들을 대장해주는 전문 대장이 거기서 했다는, 황해도에서도 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고치러.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재가 안 됐다는 거야. 1차 통과가. 그러니까 그냥 대장장이가 아닌데 그걸 놓치고 일반적인 대장으로 보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속하는 과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벽가리대 저도 이번에 공부가 됐는데 쭉 보면서 일부러 내가 좀 넣었어요. 제가 워드를 다 쳤습니다. 일부러. 넣어서 발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벽가리대에 충남권 벽가리대, 뭐 배가리 용어들을 보시고요. 강원권, 전남, 지도, 경북 다 있는데, 원래는 여러분들 창덕군 가보셨죠? 창덕군 가보면 뒤에 왜 이렇게 논밭이 있잖아, 조그맣게. 그게 이제 왕이 농경을 하는 문화로 이제 대신들을 놓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중국의 이제 시경에 나오는 과정들에 이제 그런 그 논의인데, 그거에 이제 연유해서 나오곤 해서 그 전파가 이제 대신들을 모아놓고 뭐 하니까 대신들한테 반발했고, 지역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온 거라는 거죠.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벽가리대의 그 얘기. 그래서 벽가리대 형태인데 수직으로 세워놓고 3방으로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다리를 내려오는 데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보통 줄만 내린 데도 있고, 거기다 이제 덮어 씌우기를 해. 이파리를 씌우는데,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도 아까 좀
얘기했는데 이제 일종의 그게 벽가리대를 늘어뜨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중심대가 또 하나의 그 문화가 주로 어디 벽가리를 세우냐면 샘물, 공동샘물 또는 부잣집 나중에 거둘 때 부잣집 옆에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용샘에서 만드는데 그 샘이 이게 용이에요, 용. 용의 문화란 이제 우리는 최고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게 물이에요, 물과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았던 곡식이 이제 내리는데 곡식이 물기가 있으면 올해는 농사가 잘 될 것이다. 비가 와서. 그게 말라 있으면 꺼냈을 때 말라 있으면 올해 가뭄이 될 것이다. 뭐 싹이 나면 어떻게 그랬어요. 이런 기름을 점치는 하나의 그런 과정들 이런 게서 용어하고 이렇게 내용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는 벽가리 형태에 따른 물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장대가 있잖아요. 장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대나무 장대 옷입히기 아까 늘어뜨리는 거 줄에다가 벽가리의 의미는 뭐냐? 벼는 뭐 풍룡이고 당연히 부와 풍룡이다. 중요한 작물의 대표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 벽가리의 예축적 의미다. 올해 기름이 어떻게 풍년이 될 것이냐 흉년이 될 것이냐라는 거를 그 아까 곡식 나달 곡식 5곡을 집어넣는데 때에 따른 다른데 그걸 보면서 일단은 한번 올해를 평가하는 그런 벽가리대 문화인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이 아까 조선국민의 내농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속의 내포지 거의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편이다. 내포 지역이 그런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벽가리대 민속의 전통적은 내농작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벽가리 자체를 곡신으로 본다는 거죠. 아까 같은 당제의 그 해양성 이런 부분 산 쪽의 산신제 이런 걸 보듯이 이건 곡신으로 보는 농경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보통 정월대보름에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를 풀면서 부잣집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부잣집에 놓는 이유는 그런 부잣집이 보통 이제 오늘 한 통 내겠다. 우리 거북노래도 그게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집에 자 왔는데 이렇게 왔다. 지진밟기 하면은 이거 뭐 먹을 거 좀 내놓지 않나? 뭐 지나가다가 한삼 딱 내려오면 이거 뭐 이거 갖고 되겠어요. 한삼 잘 쳐놨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 이거라도 하니까 뭐 어쩌고 장장장 쳐주면서 막 지진밟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 그래서 머슴날 2월에 머슴날 머슴들이라든가 이런 마을 사람들 한동안 잘 음식을 먹는 그래서 여성의 날은 보름날 2월 초하루 이거 하는 날은 머슴의 날 그러니까 머슴의 명절 보름날은 여성의 명절 남성의 명절 여성의 명절로 치는 내표지방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이렇게 하는 걸 새롭게 이제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고 공부할 의미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민속적 상징은 뭐냐 이렇게 좀 나는데요. 일단 뭐 장대는 벽가리 중심축, 동아줄, 아랫줄이라고 하고요. 곡식, 기치, 긴데 이게 용대기라고 하는 용대기, 백기, 농기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는 새마을기라든가 마을기, 추경기, 노인회기 등등으로 이제 변동도 되고 마을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실제 그런 것도 좀 봤고요. 용대기란 용자 자체가 아까 물을 이야기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곡물 벽가리대에 패백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축원 인사 패백 왜 결혼식 때 패백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패백 넘치는 곡물을 이제 곡물로 이제 내놓고 통보고가 으뜸인데 뭐 신실타래 우리 저 차 같은 거 새로 사면 신실타래로 묶어가지고 묶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거기에서 이제 배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나 이제 좀 더 찬찬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하고 부정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이런 거 다 실중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2월 초하던 날 벽가리대를 허물면 중간에요 벼섬에 동아줄을 담아서 부잣집 마을의 뒤주나 방에 넣어주는 거죠. 한 통 내라. 그러면 이제 머슴들이나 마을에 이제 어렵고 소작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내는 거 한 판 먹고 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성의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흔히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건립장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승양산 주로 이제 여기에 벽가리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공동을 말씀드렸죠. 이게 의미는 뭐냐면 내포 지역의 부분들은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전라도 쪽의 벽가리대는 집에서 하는 것이에요. 집에서 자기 집에서 벽가리를 만들어서 올려는 가정성, 개인성 부분이 있어요. 그게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개인성으로. 그래서 이 내포 지역에 유독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공동체성의 부분으로 벽가리 민속 현재까지 전승이 돼 있고
그 정체성을 내포적 농경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제가 공부를 더 부강하고요. 황도 분기풍어제는 이게 그 책자에 나오는 제일 첫 부분 태양군수 때 우리 윤영상 군수님이 이름으로 나온 거에 제일 앞에를 지금 넣었습니다. 다음에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 천수만권에서는 보통 3당, 2당, 양당제인데 보통 12신을 모시는데 여기도 12신이었더라고요. 분기도. 근데 12신이 더 부수적인 신들이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대. 여쭤 수령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2를 이렇게 모시고 있고 또 이렇게 5쌍을 이렇게 쭉 음식도 5쌍을 차례를 내더라고요. 5쌍 차례를 내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도 조금 더 재당 구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당의 신격이 누구를 모시느냐. 근데 여기는 뱀을 모셨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의미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되고요.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나중에 임경업 장군 이 중심으로 해주 쪽에서 내려오니까 임경업 장군을 모시는 과정이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저쪽에 한강 북쪽으로 가면 북한강 쪽으로 가면 누구를 모시냐면 최영 장군을 모신단 말이에요. 무당들도 최영도 많이 모시는데 이쪽은 내포 지역 이쪽에서 특히 천수만 쪽은 임경업 장군을 많이 모시고 그쪽은 최영 장군 쪽을 모시는 걸 봤어요. 한강에서. 그래놓고 하는 걸 좀 봤는데요. 이런 거. 그래서 거기 제의 절차도 한번 쭉 보시면 금기사항이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첫날부터 당주가 선출이 되면 끝날 1년 내내 각종 금기상 등장하는데 그 집 대문에 왼새끼 금수를 띄우고 황토를 양쪽에 놓고 제를 지을 때 부부지간에 각방을 써야 되고 방에 한 칸이면 이불을 따로 써야 되고 목에 항상 목욕제기하고 속옷은 반드시 갈아입어야 되고 초상집 제사집을 가지 말아야 되고 마음의 싸움에 시비에 참겨도 말아야 되고 함부로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상을 당해도 상주 노릇도 못하고 형제 혼인도 참석할 수 없고 설날 세배도 못 받아. 아주 엄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에 오면은 안 하지.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서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웠고요. 거기 뭐 제비를 어떻게 내느냐 주로 선주들이 많이 냈다 그래요. 선주들이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서 장 보러 갈 때도 화주라고 이제 당주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름이 가면은 반드시 속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가야 돼요. 뭐 그리고 상난지 고깃집에는 안 가야 돼. 그리고 뭐 하여튼 뭐 다 그래. 깨끗한 것만 사갖고 와야 되고 아주 대단히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랬나 봐요. 장비 마련하는 거. 그리고 여성이 만약에 해산딸이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산 너머에 피마기를 가야 돼. 거기 따로 해산집이 있어. 거기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정도로. 나중에 그건 없어졌다고 그래요. 너무 불편하다고. 그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제 과정은 뭐 하여튼 그랬어요. 1996년 83년부터는 이제 84년부터 96년까지 김구만 씨가 있었고 그 전에 황해도 무당, 전송 무당이 마을에 상주를 했었고 나중에 이렇게 저기 무당패가 있었나 봐요. 안면도 쪽에 그 사람들이 쭉 하다가 없어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무당패들이 오면 그거에 돈이 많이 들어가나 봅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그렇고 뭐 하여튼 여기는 피고사, 본제, 과제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고요. 대통령 분기풍어제의 순서, 강제, 노젓는 소리, 불 부르는 소리 이런 과정으로 한 45분 정도 진행되고요. 15쪽에는 태안지방의 동신제, 역시 마찬가지로 해양지방의 부분하고 산신제를 지내는 거를 요거는 최재학님이라고 또 향토문화연구소에 있으시면서 그 소재를 밝혔습니다. 근데 인용이 있는데요. 그분이 많이 조사를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태안읍부터 전 면에 남아있어 그동안 지냈던 당제들을 동신제들을 산신제를 다 합해갖고 마을을 위한 제니까 우리 동네도 있는데 그건 빠졌더라고요. 하나 있었다 없었는데. 그래서 근흥명부터 쭉 해서 언제 지냈는가 폐지됐는가 6곳이 남아있다라고 현재는 6곳이 남아서 동신제를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몇 가지는 또 크게 지내고 있는 부분들 몇 가지 좀 덧붙였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보강하고 전체적으로 태안의 문화와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권과 민속신앙 문화와 이런 문화들이 앞으로 조명됐을 때 어떻게 지금 살아서 현대에 함께 어울릴 수 있을까 중에 하나는 거북놀이라는 걸 좀 해보는데 그 증언자들 찾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전체적 조망 속에서 태안에 작은 또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계기를 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좀 지난번에 좀 미안하고 몇 번 당해드리면서 죄송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돼지를 안 켜요. 아, 없어. 제주 먹으면 안 돼. 돼지를 안 켜도 돼지가 아예 섬 안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하여튼 돼지를 그 섬 안에서 키우는 것조차도 안 되고 대마도 상극이야. 예, 삼국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전설에 보면은 구렁이가 이제는 그 지축이 있어서 거기가 안개가 많이 끼거든요. 구렁이의 그 눈빛을 보고 배들이 기항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용신이 이제 뱀이고 그래서 돼지를 못 들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너 가보시고 그래갖고. 이제 뱀에 물렸을 때 돼지고기, 돼지 비계 올려놓으라고 했어요. 상승이어가지고. 거기가 병원에서. 돼지 취급을 안 해요. 돼지 지금 거기에는 근데 이상하게 황도는 황도 30정도가 되는 땅이 거의 원래부터 절반이 밭이에요. 저기는 정문화재.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뭐 도리를 심하고 누래가지고 황도라고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중성배들이 많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잘 못 잡고 그러니까 다 지금 배들이 사라지고 조그만 배들 동력선 일부만 남고 지금 이래가지고 많은 문화를 변하니까 그래도 거기는 지방문화재라 그나마 이제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요. 그 수령동도 지방문화재가 됐는데 제발 좀 이거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이 지방문화재 반납하고 싶다고 그래요. 이장이 수령동도. 황도가 지금 육교가 놔 있네요. 그거 오래됐어요. 그거 민속경연대 하고 나서 10년쯤 막 됐어요. 여기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막 해줘갖고 그 마을 사람들이 싹 다가 못 샀는데 해준 거예요. 동지사가 지원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멋있는 다리로 났죠.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오빠가 황도 어때 이래길래 복숭아 나는 떼간인데 왜 떼아니 복숭아서 황도 좋지. 근데 지금 왜? 뭐 펜션촌이고 왜 그쪽에 조개, 황도 조개가 한번 나왔었다고. 5월달에 한번 사서 거기 잡수셔 괜찮냐고 보시면 물어보는데 난 복숭아 아주 좋아요. 얘기하는데. 알도 크고 거의 다 알도 크고 아주 펜션. 물이 하얗게 불어나와서 저희는 답사도 갔다 여기 또 왔어요. 황도 조개 회사가 있어. 그거 어디서 사요? 저쪽에 소원루인하고 저 마금리하고 연결된 데가 있는데 거기는 회사 이름이 황도 바지락이야. 근데 한 번은 황도에 사서 조개를 누구한테 줬더니 바지락을 너무 맛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거기를 못 사가지고 자 황도 바지락집으로 갑시다 그러고 거기가 이제 그 하니까 그 회사까지 가서 사줬더니 이름은 황도 바지락인데 맛은 맛이 작년하고 쏙 틀려요 이러더라고. 그 황도는 일단은 흙이 붉어요. 섬도 그렇고 그 바닷가 옆에도 붉어. 그래서 그 황토를 먹고 바지락이 자라서 바지락을 인정해서 맛있다 이렇게. 조금 우리 저 결성 향교 덕분에 문화에 접근하는 조금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 일단은 소령동도 그 황해도 피난민 똑같아요. 도에서 똑같이 네, 같아. 이제 천수만.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황해도시하고 거기 원래 있던 프로. 거기는 아주 증언자가 사는 게죠. 근데 이제 그 여기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초안이 되잖아요. 안면도가. 네. 세종 때도 하고. 예, 그 외구들 때문에 이제 점령당해갖고 비어있는 시기인데 지금 계속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토속문화하고 양반은 한참 후에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 양반들은 한 조선 중기나 돼야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자기네들 양반이 들어와서 털을 잡고 살 정도로 정세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안가는 저 목포에서부터 강화도까지 이 바닷가의 섬들은 다 수군성이거든요. 이게 진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살던 사람들 이제 고려 때는 그 이전에는 사람이 살았겠죠. 이게 해안과 안면도에.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끊어지고 그러면 이제 조선 초에는 부역을 위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지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농지도 없고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강원도에 화전일구로 갔듯이 들어왔을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인구들이 모여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 사는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양반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처음에 문화는 두부를 쌓고 바닷가에 이제 그게 간척이죠. 화전이 아니고 간척으로 사는 거죠. 예. 간척을 해서 뭐 소금을 생산을 하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독사를 했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먹고 살 길을 만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태안의 문화의 정체성을 보려면 지금 말씀하신 뭐 그 풍어제나 백가리제나 어떤 토속 문화들은 그 어차피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큰 변화 차이가 없다. 이게 외국에 그 사람들이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한 거니까. 그러면 태안 문화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태안의 사람들을 봐요. 사람들. 이 동네에 어느 시기부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봐요. 그래야 그 태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민속 문화에 대한 전통성을 특성을 다른 데하고 다른 어떤 특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공주대학교 박물관에서 황도를 족보를 쭉 다 잡았더라고요. 잡았는데 들어왔던 것 중에 안 된 데가 있고 뭐 무슨 강씨, 무슨 정씨 뭐 이렇게 그 재단도 둘이에요. 그래도 하나가 강씨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통합했는데 그게 거의 1800년대. 근데 그때도 살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정부의 관찰들이 계속 내려와서 살지 않도록 안면도도 그렇고 근데도 자꾸 안면도에 와서 나무 비워서 잡혀갔다는 기록도 나오고 저는 못 삽니다. 그냥 무슨 예산, 홍성, 공주 또 한양 주류문화권에 이곳을 비주로 보고서 주류문화권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거나 아니면 따라가고 있는가를 태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태안은 그렇게 소외되고 빼앗기고 배척당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 하나하고 또 이것이 중국과 가까워서 복합 문화 이를테면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성씨들도 많고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이렇게 구조 기술, 돌 치는 기술 이런 이 서해안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돌이 화강암이 그래도 저 안쪽보다는 안 좋아서 부식돼서 많이 떨어져 나가서 눈꼬로 다 문드러졌지만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층적으로 하면서 생겨난 좀 한국 문화로서는 좀 이질적인 문화가 있을 수가 있겠지. 일본 것도 들을 수 있고 인도 것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막 혼잡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것은 무조건 고유한 거는 위대하고 그것이 섞인 거는 잡종이가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접근해 들어가서 캐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태안에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꾸 일반론으로 접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물론 수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여기 뭐 말씀준비 국보이기도 하고 여기 고려시대에 세워졌고 무슨 절이 있고 중간중간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전 군민을 다 소개시켜서 안쪽으로 내륙쪽으로 이주시킨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문화에 굉장한 충격과 단절을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 그리고 계속적으로 섬이라든가 이쪽 도서 쪽은 거의 감찰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옮겨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이 과정에 있을 때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거의 뭐 피라미드 형태로 산다든가 문화라든가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여건들이 대단히 취약하지 않을까. 이런 문화의 이력들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학자들도 봐줘야 되고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태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어떤 전통성이라든가 우리 가지고 있는 다른 데가 이렇게 내려왔던 내력이 없어서 아쉬워서 막 다른 거라도 폼을 잡으려고 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간다면은 여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이 지역의 특성을 잡아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공허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어있는 공간을 조명하는 거. 그거를 저희가 여기 태안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저번에도 그 말씀 드린 거예요. 학자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여기서 조사되는 것들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석되면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예를 들어 지금 벽가리 제할 때 부잣집 가고 마지막을 하는 거는 그거 터주거든요. 그러니까 용왕제는 당제는 수령 당제 그 용왕제는 선주한테 선주도 끝나는 있으니까. 거죠. 왜냐면 거기가 주인이고 돈이 그치. 많은 돈이 사람이니까. 많지. 그러니까 벽가리제가 가서 끝나는 집은 그게 터주란 말이에요. 그 동네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끝나는 건데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여기에 태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예를 들어 뭐 민예총에 주로가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1800년대 얘기하시면 1800년대면 거의 굉장히 늦은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늦은 건데 근데 제가 보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양반이었든 천민이었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네. 그거를 자꾸 우리가 양반적 시각, 외부적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살았다 그러면 그 굉장히 그 저항적인 의식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러면 그 기질이 태안의 어떤 전통적인 기질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요즘 어떻게 살릴 건가를 결론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내쫓는 감찰 얘기 쭉 하시는데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직업이라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내가 일궈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을 감찰이 와서 쫓아남다 해서 딴 데 가서 그 사람들 정착하고 살 수 있냐 못 살잖아요. 정착. 네, 못 하잖아요. 왜냐면 소작이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반이 소작을 줄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거지 어디서 흘러온 우리 흔한 말로 근본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 땅을 흘러주라고 주지 근본도 않는단 모르는 말이에요. 거지. 네. 그러니까 갔다가 먹고 살 게 없으면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숨어 들어와야지. 네. 그러니까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감찰했다 또 들어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주인인 거예요. 태양에. 네. 그러면 그거를 봐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외부에서 들은 거 외부적 시각으로 자꾸 보고 해석하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면 자꾸 왜 우리에게는 기와포 오스카의 규명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자칫하면 그게 열등의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적으로. 그걸 제가 그것 때문에 오기가 생겨지고 그러다 보면 아닌 것들 가지고도 자꾸 고집해야 되고 네. 내가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제가 문화예술 단체지만은 접근해야 할 게 바로 숨겨진 문화가 뭘까. 이를테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별주부 마을이 있다. 거북놀이를 한번 찾으려고 했더니 별주부 마을에 사실은 내가 그걸 잘 알거든. 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내가 알아요. 누구랑 우리가 다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는 하나의 설하고 전설하고 또 이 문화는 다르다 이거야. 그건 올바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거북놀이가 있는 건 아니야. 나는 저쪽 벽가리도 추측하건데 아마도 일부 집단들이 저쪽 안쪽에서 벽가를 했던 집단들이 이원 그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내리로.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걸 농사니까 해보자 라는 기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지 나는. 그런 것들의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런 거를 좀 앞으로 그래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좀 많이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태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많이 연구를 하시고 군에서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얘기를 앞으로 그러니까 정리해서 써야 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모임을 좀 만드셔야 돼요. 아, 그것이 좋은 건 시면 다 하지. 그래서 거래에서 좀 그렇게 쉬운 거야. 지원할 수 있게끔 좀 받으시고 예. 그게 기본이 돼서 나중에 학자들이 와야 돼요. 학자들이 먼저 들어오면 제가 볼 때는 바닥이 있어야 되니까. 앞으로 좀 많이 태안에 계시는 분들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